컴퓨터 그래픽스 실기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실기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검정 개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기 시험 진행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개개인별로 실기 시험 날짜와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 보는 장소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기시험 보는 날짜가 되기 전에 각자 그 시험 장소에 전화를 걸어서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한글판인지 영문판인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글판을 받아서 이제 무척 당황하는 학생들을 여러 명 본 적이 있는데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글판일 경우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우선 시험된 날짜가 되면 그 지정된 시험 시간보다 한 30분은 미리 도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착을 해서 이제 각자의 번호를 받고 입시를 하게 되겠지요. 입시를 한 다음에 이제 감독관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보통 시험 보는 진행 사항이 똑같겠죠. 디스켓을 부여받고요. 그리고 작업 지시서랑 디자인 원고 등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신이 지정된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켓에도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디스켓에 요즘에 에러가 있는 디스켓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디스켓을 한번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디스켓에 에러가 있는지를 이제 차후에 제출한 이후에 알았을 때는 이제 자동 탈락이 돼버립니다. 미리 디스켓에 이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그날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받으면 일단은 무조건 이제 진행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시험지를 쭉 훑어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거, 작품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는 재단선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재단선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물려서 나타내는 경우랑 이미지가 딱 맞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색상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서체는 어떤 서체를 사용을 했는지, 어떤 효과, 필터 등을 사용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있는 디자인 원고에서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디자인 원고의 축소 비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대1인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고요. 50% 축소되어 있는 경우도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계산하기 참 편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60%, 70% 축소인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렵겠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 원고의 축소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원고 위에다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리드를 먼저 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드는 꼭 연필로 하면 원래 원고하고 뭐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험지를 접어서 그리드를 큰 그리드만 한 4등분으로 접는다든가 해서 큰 그리드만 작업을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 방법을 수립을 해야겠어요. 작업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야겠죠. 내가 디자인 온 걸 보면서 이 작업은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 작업을 세분화해야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사용할 작업은 이제 해야 할 작업은 어떤 것인지, 일러스트에서 작성해야 할 작업은 어떤 것인지 디자인 원고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지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에 다 체크를 해놓고 일러스트에서 먼저 작업 순서입니다. 일러스트에서 먼저 일러스트 작업을 전부 진행을 하겠지요. 그 다음 일러스트 작업과 포토샵 이미지를 합성하면서 효과를 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메이커에서 이제 합성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우리가 이제 편집하는 순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와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면 한 번씩만 프로그램을 열어서 사용함으로 이제 시험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또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바탕화면에 자신의 이제
폴더를, 이름을 가진 폴더를 생성을 해서 자신이 작업한 것들은 모두 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에서 꺼내서 쓸 수 있게끔. 거기는 컴퓨터는 남의 컴퓨터니까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음 시험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작업한 것은 새로운 폴더에 생성을 했다가 이제 퇴실할 때는 그 폴더를 삭제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먼저 하는데요. 일러스트 작업 사이즈는 사실은 일러스트는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시서에서 제시한 사이즈로 제작을 해도 되겠습니다. 마크나 로고나 다양한 문양, 패턴, 그리고 그래프, 간단한 일러스트나 뭐 캐릭터 등은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먼저 확인을 해둬야겠죠. 다 작업이 끝났을 때 이 작업 파일은 AI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포토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물론 작업 도중에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사양이 낮은 컴퓨터도 많이 있어서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업 도중 수시로 저장을 해야겠습니다. 포토샵 작업 들어가야겠지요. 포토샵 작업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일을 원고에서 요구하는 사이즈로 무조건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단선 사이즈까지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단선을 먼저 어떤 재단선을 사용하는지 확인을 앞서서 했지요. 그 다음에 포토샵 작업에서 요구하는 사이즈와 재단선 사이즈가 같이 필요한 경우는 같이 넣어서 새 파일을 생성해야겠습니다. 물론 재단선 사이즈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재단선을 이제 이미지 3mm 안쪽으로 표시하라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작품 사이즈에 재단선 사이즈까지 합쳐서 새 파일을 생성해야겠죠. 그리고 재단선을 이미지에 맞게 표시하라는 경우는 그냥 작품 사이즈대로만 새 파일을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작업은 이제 컬러 모드는 RGB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먼저 RGB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필터 효과를 다 줘야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CMYK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색상을 적용할 때 색상을 먼저 다 적용을 한 다음에 RGB로 전환을 해서 필터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RGB로 합성을 다 한 다음에 필터 효과까지 주고 요구되는 색상은 CMYK로 전환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 모드는 RGB를 써놨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RGB에서만 필터가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CMYK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필터가 많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색상은 시험지에서는 CMYK로 요구를 하니까 두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상도는 우리가 72에서 150 dpi 사이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하는 사이즈의 해상도를 줬을 때 그 총 용량이 1메가가 넘지 않도록 설정을 해줘야겠습니다. 우리 디스켓이 1.4메가바이트가 최대 용량이죠. 근데 거기에 디스켓에 이미지 파일도 넣어야 되고요. 또는 페이지 메이커나 쿼 익스프레스 파일까지 넣어야 됩니다. 페이지 메이커 파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으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는데요. 두 가지 파일을 이제 포토샵이랑 페이지 메이커 파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둘 다 들어갈 수 있게 디스켓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념해서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71는 너무 낮아서 프린트가 깨끗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90이나 100 정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업 파일은 역시 일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작업하는 동안 수시로 자신의 이제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PSD 파일로 저장을 하라는 건 뭐죠? 레이어를 그대로 살려서 저장을 해야겠습니다. 이미지 효과랑 합성 작업 역시 포토샵에서 하는 거고요. 컬러 크기 비례 부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례 부분이 되겠죠. 모든 효과를 다 쓰고 모든 색상을 다 맞게 썼는데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례인데 비례 부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색상과 뭐 요구사항이 다 맞더라도 비례 부분이 틀리면 탈락이 되는 거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작업을 마치면 지금까지는 PSD로 저장을 했지요. 레이어가 살아있는 저장본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시 우리가 JPG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겠습니다. 이 JPG 형식은 용량이 굉장히 작지요. 네, 1메가 밑에 JPG 형식으로 RGB 모드의 JPG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디스켓에 넣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JPG로 저장을 할 때 압축률이 나오죠. 네, 10 이상 줘야지 프린트가 깨끗이 나오겠지요. 포맷 형식은 그냥 기본 스탠다드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킨토시 응시자도 역시 매킨토시 응시자는 이제 JPG가 아니라 픽트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상도는 16비트, 압축률은 넌으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페이지 메이커 최종 작업이 되겠는데요. 페이지 메이커에서 기본 파일 사이즈는 무조건 A4로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원고 사이즈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프린트에서 정중앙으로 나오도록 이미지가 정중앙에 나오도록 설정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A4로 작업을 하는 게 용이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의 방향을 항상 확인해야겠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우리가 원하는 그 제시된 방향대로 이제 새 파일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새 파일 사이즈는 A4지만 그 원고 그 A4 안에 여백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요구되는 사이즈, 디자인 원고에서 요구하는 사이즈를 남긴 것을 모두 다 여백으로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원고가 이제 정중앙에 배치가 되겠죠. 그럼 프린트도 정중앙으로 이제 프린트가 될 것입니다. 여백은 A4 크기에서 작품 규격을 뺀 결과를 2등분해서 이제 상하 좌우의 여백을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제 실기 강좌에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선 그리기, 페이지 메이커 작업 중에 중요한 건 여백 설정, 재단선 그리기, 그리고 편집 작업이 되겠습니다. 재단선 그리기에서 요구하는 재단선에 맞는 재단선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이미지의 4군데 모서리에 모두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단선 좌측 하단, 재단선을 다 작성하고 나면 좌측 하단에 3mm 정도의 공간을 두고요. 그리고 자신의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겠지요. 페이지 메이커 파일도 역시 자신의 폴더에 저장을 하고요. 네, P665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컥 익스프레스 파일은 그대로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메이커나 컥 익스프레스에서는 뭐죠? 네, 텍스트 입력 작업, 색상 설정 작업, 특수문자 입력 작업, 서체 설정 작업 등 이런 편집 작업을 다 해줘야겠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면 완성물을 우리가 디스켓에 저장을 해야겠지요. 자신의 작업물이 이제 제시된 원고하고 동일한지 한 번 더 점검을 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수정을 해야겠고요. 완성 이미지, 포토샵 JPG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랑 출력 파일 용량은 뭐죠? 우리 페이지 메이커 파일이죠. 그 페이지 메이커 파일의 용량을 확인을 해서 등록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한 다음에 네, 1.4메가니까 1.3메가 이내로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디스켓에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야겠습니다. 디스켓에 저장을 해도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디스켓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한 번 더 자신의 자리에서 저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디스켓을 이제 PC에서 빼고 나면은 다시는 이제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디스켓에서 제대로 열리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매킨토시 사용자는 이제 컷과 픽트 이미지가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제대로 저장이 됐으면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겠죠. 보통 프린트는 어, 시험 보는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 있습니다. 감독관 옆에.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고 지정된 PC에 가서 디스켓을 넣고 네, 페이지메이커 파일을 열어서 출력을 해야겠습니다. 출력할 때 중요한 것도 역시 프린트 용지 방향이 우리 원고 방향과 일치한지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용지의 크기가 일단 A4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출력 해상도가 360 dpi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모든 이제 프린트 항목 설정이 끝나면 출력을 해야겠지요. 출력을 하고 나면 이제 A4 사이즈의 이제 출력물이 정중앙에 인쇄되어서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 출력물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운팅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준비물 중에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딱풀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지 울지 않고 깨끗하게 붙겠죠. 양면 테이프를 네 군데 구퉁이에 붙여가지고 부여된 8절 킨트지 중앙에다가 정확히 붙여야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삐뚤빼뚤하게 붙이면 안 되겠죠. 뭐 손을 덜덜 떨고 붙이는 그런 학생도 있는데 8절 킨트지에 깔끔하게 A4를 정중앙에 붙이는 거, 이것도 디자이너들이 갖춰야 할 그런 뭐죠? 안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눈이 제대로 딱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중앙에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 붙여야겠습니다. 역시 가로 방향은 8절 킨트지도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은 8절 킨트지도 세로 방향으로 방향을 확인해서 붙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상단에 이제 표제 고무인이 있으니 거기다가 자신의 성명과 수건 번호를 입력을 해야겠고요. 이런 작업을 전체적으로 마운팅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운팅 작업을 할 때, 우리 프린트물은 잉크젯 프린트물이기 때문에 쉽게 번지거나 다른 데 지저분한 게 빨리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크제트 그 출력물이 지저분하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뭐 손때나 뭐 지문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서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딱풀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 출력물이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붙여주시면 시험 감독관에게도 이제 뭐 점수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마운팅된 이제 8절 캔트지를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겠습니다. 시험에 사용된 시험지, 그리고 디자인 원고, 그리고 디스켓, 등번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출을 하고요. 다 제출한 다음엔 자신의 PC에서 자기가 작업했던 모든 파일을 다 삭제를 합니다. 다음 시험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신 다음에 그리고 퇴실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격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실격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 시간 4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되겠죠. 네, 이거는 당연한 실패 결과고요. 그리고 미완성한 경우는 실격입니다. 80% 미만을 표현했을 경우 실격이라고 했는데 일단 미완성은 실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요소, 디자인 원고 중에 모르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더라도 그냥 이거 모른다고 그냥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시고 한 가지 몰라도 그 정도는 그걸 빼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80%까지는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실격이 되는 경우는 이제 디자인 원고에서 요구사항과 완전히 틀리게 작업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경우고요. 그리고 작업을 아무리 잘했어도 용량이 너무 커서 디스켓에 저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디스켓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실격이 되겠습니다. 꼭 유념을 해 두시고요. 디스켓을 냈는데 감독관 자리에서 내 디스켓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실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디스켓에 에러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켓에 이미지를 다 넣었지만 출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격이 됩니다. 스스로 이제 인쇄를 한번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채점 기준,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사의 실기시험 채점 기준을 한번 보겠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 능력과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각각 A부터 2등급까지 나눠서 30점을 부여했습니다. 보통 뭐 이 정도는 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소화가 되는 걸로 알겠고요. 네, 색채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레터링, 문자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그죠? 문자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네, 점수가 8점씩 부여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죠? 레이아웃, 전체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이 맞는지, 문자랑 그림 요소를 제대로 디자인 원고대로 잘 넣었는지, 다 모두 8점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오타가 되겠죠? 오타가 많으면 안 되겠죠? 오타도 5점이 습격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오타가 그렇게 원고가 길지 않기 때문에 오타는 꼭 한번 확인을 해서 5점을 벌도록 하기 바라겠고요. 재단선을 제대로 표현을 했는지 재단선도 5점이 되겠고요. 깔끔하게 처리했는지 마운팅 같은 거 했을 때 너무 지저분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진을 상하 좌우 균등한 비율로 배치했는지 여백을 제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줬는지 이런 걸 보는 거니까 마진의 균등 비율도 중요하겠고요. 마운팅 할 때 역시 깔끔한 부착 상태 중요하겠죠. 마운팅도 5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력이 인쇄가 양호하게 됐는지 역시 5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을 만점으로 해서 여기서 몇 점이 합격이라고요? 60점만 받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기출문제나든가 예상 문제를 10번만, 10개 이상만 연습을 해보고 실기시험에 응한다면 충분히 6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실기까지의 최종 합격 비율은 합격률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20%라는 건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60점이라고 시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이제 선생님의 많은 경험에 의하면 10개 이상만 미리 해보고 간다면 100% 합격을 하고요. 한 5개 정도만 해보고 간다면 합격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시험에 임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걸 모른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거.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요소는 몰랐을 때 5점에서 8점밖에 깎이지가 않습니다. 60점 이상이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도 끝까지 완성을 해서 마운팅까지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기 기출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꾸준히 지루하더라도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